그래도 혼자 찍으셔야겠네.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스인가 봐. 야, 날렵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날렵다.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번. In a culture where there is belief that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 there is no problem in choosing. 당연히. 어디까지 묶을래, 얘들아? 네? 네? 어디까지 끊을까? 원투. 네, want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끊어가라고 컴마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if가 이끄는 부사절이 되겠죠?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문화인데요. 어떤 문화인지 where가 이끄는 부사, 관계 부사절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culture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there is a belief. 이런 믿음이나 신념이 있는 문화가 되겠네요. 근데 또 다시 어떤 belief, 신념인지 다시 한번 또 적절히 위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am 묶어주시면 되겠죠? 어떤 믿음과 신념이냐면 you can have, 네가 가질 수 있대. anything,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대. 근데 또 다시 어떤 anything인지 뒤에서 또 you truly want가 또 이렇게 anything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truly, 진정으로 want, 원하는, 바라는 뭐든지 다 you can have, 가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 그러한 문화에서는 까지 됐어? 네. 그런 문화에서는 당연히 어떨까 얘들아? There is no problem. 문제가 없겠죠. 뭐 할 때 문제가 없을까? In choosing, 뭔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하거나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다음 2번 문장을 볼게요. However, 하지만, 그러나 나왔죠?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그럼 이제부터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시작되겠구나. 하지만 많은 문화는 이런 대부분의 문화는 어떻죠? 많은 문화들은 do not maintain, 네,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는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이런 종류의 믿음과 생각. 이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지 얘들아? 바로 1번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이 되겠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대다수의 많은 문화들은 지지하거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in fact 이렇게 했죠.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Many people do not believe.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생각하지 않죠. 뭐라고? that 이하라고 믿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대상이니까 당연히 대절은 몽땅 묶어서 목적어로 분석해주면 되겠죠. 이제 대절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믿지 않고 있죠,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이다. 인생이란 무엇이다? About getting. 얻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무엇을 얻는 거죠? What you want. about부터 want까지를 주격 보어로 묶어주시고요. 주격 보어 안에 사용된 get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what you want라고 하는 자기 목적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생이란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번 문장 볼게요. 인생이란 무엇이다? About
부터 역시 또 두 가지가 일단은 주격보호 자리가 되겠죠? 인생이란 뭘까요? Doing what you are supposed to do.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근데 무엇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냐면 what부터 두 가지가 역시 또 doing 동사 자체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ou are supposed to do. 네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인생이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 인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인생인 거죠. 1번 문장은 그러니까 이상적인 현상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2번 문장부터가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인생인 거지 인생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관한 생각입니다. 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다음 문장을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수거가 보였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be supposed to 부정사 하고 나와 있죠. 1번 뜻은 뭐뭐 하기로 예상되다, 가정되다 또는 예상되다 라는 구문이지만 이런 구문도 되지만 지금 본문에서처럼 뭐뭐 해야 한다, 소부정사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별표 치고 정리를 할게요. 다시 5번 본문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장입니다. The reason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is they believe that what they may want is not related to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일단 전체 문장에 주는 the reason이 되겠죠. 어떤 reason인지 they부터가 이렇게 reason을 주의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사람들이 가지게 된 이유겠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가지는 이유. making choice는 AD에 묻도록 할게요. have trouble ing 동명사 구문이었었죠. ing 하는데 문제를 겪다, 곤란을 겪다.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문제를 겪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they believe는 묶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삽입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유는 바로 that 이유가 되겠네요. that부터 to do 마지막까지 a 아니고 주격보호로 묶으시면 됩니다. 비동사가 이렇게 대절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그 대절은 비동사의 주격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곤란을 겪는 이유가 이제 뭔지 보도록 할게요. 대절을 봤더니 대절의 동사가 바로 이 자리가 is not related to do. 이 자리가 바로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what부터 want까지가 대절의 주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What they may want. 사람들이 원할 수도 있는 것이 is not related. 관계가 없구나. 또는 관련이 없구나. 뭐와 관계가 없구나? to 이하와 관계가 없구나. 그 이하를 보도록 할게요.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자기 목적을 이렇게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what부터 to do까지가 to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된다는 소리겠죠. 이제 what절로 갈게요. 그들이 해야 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 또는 관련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곤란을 겪게 되거나 문제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문장과 정반대 상황이 되는 거겠지, 얘들아. 1번 문장에서는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질 수 있으면 선택의 문제가 없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지, 얘들아.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 해야 하는 것 사이가 일치하거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6번 문장. 6번 문장은 5번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더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is greater than their blank. 5번 문장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6번 문장에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라는 관계입니다. 외부에 고려하거나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weight, 무게나 부담이 is greater, 더 크다. 뭐보다 더 크다? 그들의 빈칸보다 더 크다. 그럼 빈칸이 뭔지 우리가 지금 맞춰야 하는 상황이잖아, 얘들아. 이것에 관한 힌트는 바로 5번 문장에 똑같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뭐겠어? 그들의 빈칸이 되는 거고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6번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들의 외부에 고려해야 할 어떤 사항들이 가진 무게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적 고려 요소들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되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빈칸이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외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바보다 더 클 때,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겪게 되는구나 라고 일단 짐작을 하고 넘어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빈칸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일치되는 뭔가의 내용이 필요하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그들이 원하는 것, 원투와 맥락상 바꿔 쓸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여기 보기 1번에 desire라고 나와 있는 게 되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 내적 욕망이나 갈망사항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내적인 욕망이 외적 고려사항보다 더 작을 때, 즉 외적 고려사항이 더 클 때 선택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7번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When this is an issue in a group. 이러한 상황이 어떤 집단에서 이슈가 될 때 우리는 그럴 때는 토론을 하죠.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8번. If a person can be unburdened from their cares and duties and just for a moment consider what appeals to them, they get the chance to sort out what is important to them. 이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해결 방식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8번부터가 이제 결론으로서 이렇게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볼게요. 8번 문장부터 if부터 어디까지 묶으시면 되냐면 전체는 them까지 전부가 다 if라는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if부터 them까지가 if 조건절이 이끄는 부사절이 되겠고요. 중간에 and에서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어떤 사람이 can be unburdened,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근데 어떤 부담이냐면 from이야라고 하는 부담이 되겠죠. 그들의 염려사항이나 의무사항들로부터 부담이 없어지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잠깐 동안이라도 consider, 생각하거나 고려해 볼 수 있다면 무엇을? What appeals to them.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호소하거나 어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get the chance,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기회냐면 to sort out 얘가 이렇게 뒤에서 어떤 기회인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 sort out, 걸러내거나 분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무엇을 걸러내고 분류해야 할까? What is important to them? 네. 그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sort out, 분류하거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then,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can consider and negotiate, 고려하고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무엇을?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공통의 목적어가 their external pressures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외적 요소를 고려하고 난 다음에 고려했으니까 이제 그 외적 압력이나 요소들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게 되겠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에서 잠깐이라서 벗어나고 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어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때서야 그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할지 고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런 외적 요소들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며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색깔을 칠했던 것들이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제 짐작이 가시나요? 일단 우리가 해야만 하는 외부의 압력, 즉 의무사항에 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준 부분들이었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 아, 미안하다. 노란색이 파란색이 잠깐만요. 노란색이 우리가 내적으로 바라는 것들이었군요. 그쵸? 노란색이 what they may want, 그리고 their desires,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더라? what appeals to. 이게 내적 소망이나 욕망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그런 자리들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외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사항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졌던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같은 것이 바로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더라? their cares and dutie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their, 아이쿠, their external pressures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지칭 추론 문제로 나오죠. 다음 점 위주친 대상이 맥락상 서로 존재가 다른 것은. 그래가지고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outside considerations, cares and duties, external pressures라고 밑줄을 긋고 난 상태에서 뭐 what appeals to them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다른 대상 하나는 바로 이 what appeals to them 이런 것들이 다른 지칭 대상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요즘 문제는 이렇게 지칭 추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내용 확인을 잘 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표현된 어구들이 뭐가 있는지는 묶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네. 그러면 21분이니까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20번 질문을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21분이에요. 26분까지 쉴게요. 자, 20번 질문입니다. 20번 질문입니다. 이런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오면 일단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전에 당연히 주어진 문장은 일단 문제를 읽고 시작하시고요. 주어진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힌트를 찾는데 주요 힌트가 뭐가 있다 그랬지, 얘들아? 우리가 힌트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 그랬지. 순서 배열 문제에서 반드시 연결부사. 연결부사 나오면 연결부사 반드시 찾아주시고요. 힌트 1번. 두 번째 힌트.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들. 이 보이면 눈을 번쩍번쩍 하면서 지칭한 대상이 근처에 있나 없나 반드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표적인 제시 대명사나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당연히 this 또는 정관사 더 아니면 뭐 such 이런 것들 the same 이런 거 보이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힌트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이면 꼭 가까이에서 찾아가지고 가리킨 대상이 무엇이었을까 유출을 하시면서 본문을 순서를 배열해 나가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힌트를 쓸 수 있는 연결부사 찾고 지시, 대명사나 형사가 있는지도 역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Understanding how to develop respect for and a knowledge of other cultures begins with re-examining the golden rule. 일단 전체 문장의 동사가 begins가 되겠네요. 동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부분이 몽땅 주어였구나. 주어가 understanding 동명사 구가 주어였으니까 begins, s가 붙어 있었구나. 그럼 주어를 먼저 해결할게요. 이해를 하는데 무엇을 이해를 하냐면 how to develop respect for and knowledge of other cultures. 지금 전치사 for와 그리고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공통의 목적어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other culture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발전시키는 방법.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소리가 되겠죠. understand 자체가 동사가 되면서 how부터 cultures까지가 understand 동사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겠죠. 이 안에서 지금 전치사 for랑 of가 공통으로 가진 목적어는 other cultures가 되겠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develop,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됐어 얘들아? 됐어? 네. 네, 그것은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with 이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전명구니까 ADN 처리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타임은 지워주세요. 네.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을 re-examining, 다시 재검토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골든 룰이 무엇이죠? 무엇인지 모를까봐 이렇게 다음에서 따옴표를 가지고 설명해 주겠습니다. 골든 룰이란 무엇이냐면 I treat others in the way I want to be treated. 이게 바로 골든 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대하죠. 다른 사람들을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I want to be treated. 이게 이렇게 뒤에서 the way를 설명해주고 있는 am 자리가 되겠군요. 내가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는 거지? 대우 또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룰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the way하고 I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네. 또는 위치. 그냥 위치 안 돼. 위치. 그렇죠. in which. 선행사가 the way라서 how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와. 네, 절대 안 된다. 방법 관계 부사 how는 방법 관계 부사 how만 쓴지 아니면 the way 선행사만 쓴지 아니면 how를 대신할 수 있는 that 또는 in which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지 the way와 how를 동시에 쓰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에 관한 지식을 넓히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을 재검토를 하는 게 좋겠는데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까지 일단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뭐가 이어지는 게 좋을지 일단 A, B, C를 쓱 스캔을 봤더니 첫 번째 A에는 올소가 보이고 있고요. 또한 역시죠. 또한 역시라는 것은 이 A 문장과 같은 논리적 흐름을 가진 문장이 한 번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한 역시 라고 이어질 수 있으니까 A는 절대로 바로 이어질 수 없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A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1번은 자동 탈락이겠구나. 후보에서 제끼면 됩니다. 그리고 A를 봤더니 또한 역시 만들어지는 상황이 A frustrating situation. 뭔가 좋은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야? 나쁜 상황. 나쁜 상황이지. 그 말은 뭐니? 이 A 문장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나쁜 상황이 먼저 설명되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이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정보가 지금 두 가지가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네요. 다음 B와 C를 봤을 때 저는 일반적으로 C를 먼저 봅니다. B에 however가 나와 있긴 하겠지만 however 바로 이어가는 것보다 C를 딱 봤더니 바로 뭐가 보이더라? This rule 이라고 하는 지시 형용사가 나와 있죠. 특히 이러한 규칙은 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 봤던 the golden rule 이란 단어가 생각나고 있죠. 이 규칙, 황금 규칙이 바로 이 규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쓱 봤더니 어떤 차원에서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monocultural setting이라는 문장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잠깐 B를 봤더니 however 앞에 multicultural setting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monoculture, 단일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지만 반면에 다른 multicultural setting 갖는 게 좋겠구나 라는 대강의 흐름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C가 가장 먼저 모노컬처에 관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대인 멀티컬처 세팅에 관한 설명이 처음 나와 있는 B 그리고 부정적 정보에 관한 추가 설명이 나와 있을 A 순서로 이렇게 글의 흐름을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지시 형용사와 그리고 however 앞뒤에 사용된 이런 멀티컬처럴과 맨 마지막에 있는 모노컬처럴의 이게 대조관계 따져보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lso B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부정적인 상호에 관한 설명이 A에 있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면서 이렇게 대강의 순서를 맞춰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순서가 맞는지 이제 그 순서대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맞춘 대로 이제 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rule, 이 황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도의 차원에서는 make sense, 이치에 맞는 설명입니다. 말이 됩니다. 세미콜론이니까 이 문제에 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어떤 점에서 이치에 맞을 수 있을까? If we treat others as well as we want to be treated까지 묻도록 할게요. 네. A, D에 묶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마찬가지로 잘 대한다면 근데 어떻게 마찬가지로 잘 대하냐면 as well as 야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We want to be treated.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잘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잠깐만요. 제 펜슬이 지금 고장났어요. 어떡하죠? 이제 다시 또 용수철이 튀어나갔어.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해. 일단 없는 상처럼 해볼게요. 잘 되겠지? 우리가 오. 잘 되니? 네.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잘 다른 사람 대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will be treated in return. 네, 그런 대가나 보상으로 잘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했던 주어진 문장에서 이 다운표에 있던 말과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한 번 더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 맞았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금 규칙은 works well, 잘 작동하죠. 어디에서? In a monocultural setting. 단일 문화권의 환경에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단일 문화권이 어떤 곳인지 컴마를 찍고 지금 where가 이끄는 장소 관계 부사 절이 이 모노컬처럴 세팅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일 문화권의 환경이란 어떤 곳이냐면 미안해요. AM이죠. 형용사절이니까. 누구든지 모두가 다 is working 활동합니다. Within the same cultural framework. 똑같은 문화적 framework, 틀 안에서 사람들이 작동하거나 활동하거나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일 문화권에서는 황금 규칙, 즉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내가 대하는 것이 잘 통하는구나 라고 정리가 되었네요. 다음 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However, 하지만 그러나 단일 문화권이 아닌 다문화권의 환경에서는 multicultural setting에서는 역시 또 멀티컬처럴 세팅이 어떤 곳인지 혹시 모를까봐 컴마를 찍고서 where가 이끄는 장소 관계 부사 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where의 장소 관계 부사 절은 바로 이 meanings에서 끊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묶을게요. 여기는 지금 멀티컬처럴 세팅에 관한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네요. 다문화 환경이란 어떤 곳이냐면요. 그런 문화권에서는 말, 몸짓, belief,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 그리고 views, 견해와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도 may have 가지고 있겠죠. 뭘 가지고 있을까? different meanings.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다문화권의 환경에서는 this rule, 이 황금 규칙이 has, 가지게 됩니다. 뭘 가지게 될까요? unintended result. 네,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란 무엇인지 세미콜론 다음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한 자리 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문화권에서의 황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can send,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근데 어떤 메시지인지 역시 또 대시 이끄는 절이 한 번 더 메시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묶을게요. 대절로 이렇게 나의 문화가 is better, 더 낫다. 뭐랑 비교해 봤을 때 than yours, 너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말을 하는 너의 것, yours은 결국 your culture가 되겠죠. 내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이 대명사이시 의도하지 않았던 이 결과를 대신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도치 못한 다문화권에서의 황금 규칙이 가지는 의도치 못한 결과, 즉 문제점 1번이 되는 거죠. 내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더 좋다라고 한 뜻하지 않은 문화 상대주의를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상황이었죠? 그쵸? 그럼 이제 나머지 A로 가보도록 할게요. A. It can also create a frustrating situation. 마지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지칭하는 대상은 아마도 이 황금 규칙이 다문화 환경에서 발생시킬 수 있던 예기치 못한, 의도하지 않은 바로 그 결과가 되겠죠. 그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이 황금 규칙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미안해 얘들아. 너무 복잡해서 좀 지우고 할게요. 이는 황금 규칙이 되겠죠? 다문화권에서의 황금 규칙은
또한 역시 can cause,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A frustrating situation, 뭔가 당혹스러운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기 또 where가 이끄는 관계부사절이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겠죠.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 Where we believe we are doing what is right, but what we are doing is not being interpreted in the way in which it was meant. 이렇게 몽땅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where가 이끄는 관계부사절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묶어버릴게요. 접속. 중간에 끼어든 삽입절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지? What is right? 옳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but 하지만 다시 또 what부터 어디까지 묻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is not being interpreted 해석되거나 이해되고 있지는 못하네요. In the way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in which 아래가 또 설명해 주고 있죠. AM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was meant, 뜻하거나 의도되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당혹스러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의도되었던 것과는 의도되었던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당혹스러운 상황.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소통의 문제, 잘못된 소통이 can lead to 야기하거나 초래하거나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들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타문화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지식을 잘 발전시키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황금 규칙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재검토를 하기 전에 작은 단일 문화권에서의 황금 규칙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 왜? 단일 문화권은 같은 문화적 프레임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런 작동했던 황금 규칙이 멀티컬처럴 세팅으로 들어가니까 몇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더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나의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 두 번째는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이해되거나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소통으로 인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체 글의 주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본문 전체의 내용을 구조화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글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 먼저 첫 번째 깔끔하게 읽어볼까? 주어진 문장 자체는 전체 지문을 일단 시작을 하는 도입 부분으로서 황금률에 관한 일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C까지 도입 황금 규칙에 관한 일반적인 그러한 설명이죠. 이게 본문 1이 되겠지, 얘들아? 아이고, 본문 2가 되겠죠? 여기가 1번이었고, 여기가 2번이었어. 2번에서 도입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추가 진술, 추가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B, 문장 3번이 되겠죠. 이 3번 문장부터 multicultural 세팅에 들어갔을 때 이런 황금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 제기를 첫 번째 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문장, B 문장이. 다음 마지막 A가 문장 번호 4번이 되겠죠. 여기 가서 두 번째 문제를 한 번 더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2가 되겠습니다. 도입에 관한 추가 설명이 C 문장.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멀티컬처럴 환경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제 제기 1번이 B 문장이 되겠고요. 다시 같은 논리적 흐름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A가 바로 문제 제기 2번이 되겠습니다. 현상, 문제 제기, 설명,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는 전체 지문의 구성이 된다. 그래서 순서별을 하면 이렇게 C, B, A 순서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지문 내용 읽기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 제 시문에서 윗글의 중심 소재는 당연히 황금률에 관한 재검토가 되겠죠. 좀 더 부연 설명을 길게 설명하면 다문화에 대한 존중을 발달시키기 위한 황금률을 재점검해보기가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제 크게 키워볼까? 이렇게. 다음 질문 2에 있는 문단 C에서 밑줄 지은 this 룰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골든 룰, 황금 룰이었죠. 그리고 그 황금 룰에 관한 설명을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I treat others in the way I want to be treated. 이 내용이 되겠죠. 이것을 한글로 정리를 하시면 나는 너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접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신을 제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접합니다. 다음 질문 3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에서 다문화 환경에서 황금률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본문 A와 B에 각각 한 가지씩이 설명되고 있었죠. 첫 번째는 본문 B에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먼저 정리를 하면 나의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더 낫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본문 A에 설명되고 있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옳지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대편에게 해석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얘들아, 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19번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요거 내용 확인 문제 확인했나요? 네. 우리 했었어? 네.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안 했어. 심은 안 했어요. 안 했지? 나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해 얘들아. 깜빡깜빡하네요. 37페이지죠 이거? 네. This belief가 지칭하는 대상은 바로 앞문장의 내용이었죠. 1번 문장의 내용.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 다음 질문 2번. 6번 문장에 나와 있는 The weight of outside conservation과 맥락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은 지금 정답에서는 하나만 썼지만 우리는 아까 총 몇 개를 찾았지? 3개. 네, 3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두 번째가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세 번째가 their cares and duties. 그 마지막이 their external pressures. 이거 따로 정리해 놓고 그리고 정반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건 노란색 색깔 쓰였었죠? What they may want, their desires, 그리고 what appeals to them. 이렇게 따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8번과 9번 문장은 서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9번 문장 앞에 나와 있는 접속 부사 then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냐면 얘는 인과관계. 그렇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8번 문장이 원인이고 그렇게 해줘야만 그 결과로서 사람들이 외부의 압력과 요소를 고려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 얘들아?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가면 되고요. 숙제는 복습, 그리고 아까 받은 변형 문제 풀고 채점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습은 4개를 하도록 할게요. 21번부터 24번까지. 이거 되게 꼼꼼 애매하게 남는데요? 그치? 네? 21번부터 25번까지 해버리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공지한 대로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필기한 사항들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학 동안 진행할 단어 클리닉 정리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셀프 테스트와 함께 같이 묶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네. 고생이 네? 그러면은 금요일 날 네. 뭐야 올스타 뭐예요? 올스타를 일단 유닛 31부터 한 4개만 볼게요. 네? 2개요, 2개. 4개요? 3개. 13. 아, 쌤 4개 너무 많아요. 3개, 3개, 3개. 3개. 12, 32, 33. 이 정도면 괜찮죠? 예. 네, 쌤 알겠습니다. 커트는 7개죠? 어? 쌤 커트 7개죠? 3개면 총 단어 개수가 몇 개인지 볼게요. 아마 커트라인 10% 정도? 3개가 90개. 야 50개보다 5개 안 되고. 50, 어려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전송이 완료되신 분은 하원을 하시면 됩니다. 어? 고생 많았어요. 안녕. 우리 금요일에 만나.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잘 가.